자산 4,800억의 비트코인 아버지 등장? 당사자 발언 내가 아니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을 두려워할까? 안녕하세요. BTV 마이클입니다. 2008년에 비트코인 백서가 발표된 이후 나카모토 사토시는 자신의 정체를 성공적으로 숨겨왔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는 나카모토 사토시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고 그 사이 비트코인은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적 최고치를 갱신해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억 2천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대체 합법 자산이 되었습니다. 2008년 자칭 일본계 미국인인 나카모토 사토시는 비트코인 피어 투 피어 전자현금 시스템이라는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신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해인 1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비트코인 가격은 역사적인 한 해를 맞이했지만 그 해 안에 나카모토 사토시는 인터넷에서 신비롭게 사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타임 트래블러라는 등의 기발한 이론도 등장했지만 누구도 나카모토 사토시 본인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와의 소통에서 나카모토 사토시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자신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1975년 4월 5일에 태어났다고만 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컴퓨터 과학자가 자신을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하거나 일본계 미국인이 나카모토 사토시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추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처음 연경 08달러에서 6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했고 그 상승률은 7,600만 배에 달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총 시장 가치는 1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15월 9일 포브스는 보도에서 만약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인물 또는 팀이 여전히 그들이 보유한 지갑 주소에서 110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자산은 700억 달러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een told Satoshi was a group of people. I have to be careful talking about that topic. He checks a lot of boxes. I will admit, you're pretty creative. You come with some crazy theories. 최근 ABC의 새로운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비트코인 창시자의 진짜 정체를 밝혀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Back when we started the film, I mean, it had been brought up to me, this idea of, okay, can we, you just finished this Q series, maybe you should look for this other anonymous character, Satoshi Nakamoto. And this is a mystery that has hovered over journalists' heads for years. And if I was going to do the story, I needed something that breathed fresh life into it. And that was about more than just the Satoshi mystery. 유명한 다큐멘터리 제작자 카렌 호백의 신작 션 전자화폐 비트코인의 수수께끼가 최근 화제를 모았습니다. 10월 3일 예고편이 공개되었을 때 호백은 나카모토 사토시의 실제 정체를 공개할 것임을 암시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포리마켓 플랫폼에서 2천만 달러의 베팅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큐멘터리가 여러 창시자를 지목하거나 15명의 후보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인물을 지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미국의 암호학자 렌 사사만은 한때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렌 사사만은 초기 최고의 경쟁자였으나 현재는 닉 사보가 명확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보가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가 제안한 비트골드는 비트코인과 개념적으로 비슷하며 구현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의 전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보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기여를 통해 그의 기술적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비트코인, 화폐의 미래? 라는 책에서 작가 도미닉 프리스비는 사보와 나카모토 사토시의 글쓰기 스타일이 비슷하며 두 사람 모두 경제학자 칼 맹게를 인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보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며 이는 나카모토 사토시와 일치합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이는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자칭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나카모토 사토시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모든 것이 다시 불분명해졌습니다. Every day, you have nonstop Bitcoin. Who cares about Bitcoin? I could care less what Bitcoin trades for, how it trades, why it trades, who trades it. If you're stupid enough to buy it, you'll pay the price for it one day. Bitcoin is a fucking scam. Bitcoin seems like a scam. Magical internet money. It has no intrinsic value. Bitcoin is worthless. What makes it valuable? Totally BS. Bitcoin's a dead end. Bitcoin's dead again. It's a combination of a bubble, a Ponzi scheme, and an economic disaster. Whatever it's doing, it's not money. Whatever Bitcoin is, it is not money. 10월 9일 호백의 다큐멘터리가 ABC와 맥 플랫폼에서 방영되었고 최종적으로 전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인 피터 토드를 나카모토 사토시로 지목했습니다. 2010년 피터 토드는 비트코인톡 포럼에서 나카모토 사토시의 게시물에 새로운 계정으로 답변을 했고 그 후 두 계정 모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토드는 나중에 해당 게시물에서 논의된 수수료 교체 RBF 개념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으며 가명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와 나카모토 사토시는 모두 영국식 또는 캐나다식 철자를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나카모토 사토시의 발언 시간은 학생의 생활 패턴에 일치하고 토드의 배경도 이에 부합합니다. 토드는 또 비트코인을 희생시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발언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파괴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A few months after confronting Peter, I came across this old chat log that someone probably shouldn't have recorded, where Peter says, I'm probably the world-leading expert on how to sacrifice your bitcoins. HBO 다큐멘터리의 지적에 대해 피터 토드는 트위터에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콜린 호백의 지적은 근거가 없다며 자신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콜린 호백이 QAnon 스타일의 음모론적 사고를 채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Adam's behavior on camera is pretty suspicious. He seems to be covering up something. But if he's not covering up for himself, who might he lie to protect? And that put me on a different path. And that's part of why I started to look at Peter Todd. 다큐멘터리에서 콜린 호백과 피터 토드가 대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지목된 것에 대해 피터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창의적이네요. 당신은 미친 이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터무니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나카모토 사토시, 저는 호주 사토시입니다. Well, I think we make a very strong case in the film. I think there's a lot more evidence to support this theory. And ultimately, look, he's obviously more than 15 years have gone by. If you are in fact Satoshi, it's not like suddenly you'll just come out and say, you got me, right? But I think it really comes down to how the audience interprets his reaction to being confronted with the evidence. And so that's why I think that there's a number of people who wanted to dismiss the conclusion outright because it didn't necessarily align with what they wanted to believe or other preconceived notions. 토드 이전, 나카모토의 실제 신분에 대한 후보자들은 끊임없이 등장했으며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는 비트코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계 종사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해시캐시 개념을 제안한 아담 백은 나카모토의 최초 백서에 언급되었고 또한 나카모토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고인이 된 암호학자 하울 피니는 비트코인의 창조에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전신인 비트골드를 설계한 니크 사보도 인기 있는 후보입니다. 두 번째 후보자들은 다소 억지스럽습니다. 2014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 도리안 나카모토가 나카모토로 추정되었습니다. 2015년 호주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나카모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웃긴 것은 일론 머스크도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의심받았다는 점입니다. 마니 일렉트릭
이 수많은 암호화폐 관련 영화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거대한 제작 예산과 호박 감독이 마르타, 캐나다, 엘살바도르 등 여러 나라에서 촬영을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감독이 나카모토의 신비한 얼굴을 벗기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감독의 이 대담한 추측은 거의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시작 부분에서 호박 감독은 비트코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몇몇 암호 펑크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분명히 나카모토의 유력한 후보자들이며 아담백 블록스트림과 해시캐시의 창립자과 비트코인 초창기의 베테랑들인 하울 피니, 니크 사보, 웨이다이가 포함됩니다. 호박 감독은 이들 후보자가 나카모토인지 여부에 대해 간단히 평가했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먼저 아담백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나카모토일 수 있다고 보았고 이후 백의 제자이자 절친인 블록스트림의 피터 토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토드는 다른 오래된 후보자들에 비해 훨씬 젊었으며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했을 당시 토드는 아마 19살 또는 20살 정도였을 것입니다. 호박 감독이 토드가 나카모토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근거는 2013년 그가 신비한 인물인 존 딜런과 비트코인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이 이메일은 2016년에 유출되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작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딜런이 미국 정보기관의 직원일 가능성을 의심하며 토드를 고용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침투시키려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호박 감독은 영화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토드와 딜런은 사실 같은 인물이며 토드는 비트코인 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호박 감독은 이 순간을 자신의 깨달음의 순간으로 간주하며 이를 근거로 나카모토와 토드 간의 공개된 교류 기록을 잡아냅니다. 토드는 나카모토의 발언을 수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것이 나카모토가 곧 그 자신임을 확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호박 감독은 ABC와 함께 머니 일렉트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마침내 나카모토의 진면목을 밝혀낸 대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ABCO의 새로운 다큐멘터리는 여전히 나카모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홍보에 불과하고 포리마켓 시장에서 큰 돈을 걸었던 사람들은 모두 실망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지속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카모토의 정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고 해도 비트코인의 미래 발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카모토의 은퇴 덕분에 비트코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력 집중을 피하다 나카모토의 정체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개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조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권위나 영향력을 갖게 되어 비트코인의 발전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중립성 유지 나카모토가 익명으로 남아있는 덕분에 비트코인은 개인의 배경, 국적 또는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 다양한 문화, 국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했고 특정 국가나 개인의 창작물로 여겨지지 않게 했습니다. 법적 및 규제 위험 감소 나카모토의 정체가 공개된다면 정부나 규제기관 또는 다른 조직들로부터 압력이나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은 나카모토 개인을 보호하며 비트코인이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커뮤니티의 참여감을 촉진하다 나카모토의 신비로운 정체는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더욱 자율적으로 만들었고 각 참여자는 이 분산형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중요한 부분임을 느끼게 되어 집단의식과 커뮤니티의 힘이 강화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설성과 매력 상승, 나카모토의 신비성은 비트코인의 신화적인 색깔을 더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켜 비트코인을 매력적인 글로벌 현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나카모토와 관련된 22,000개의 주소 중 약 110만 비트코인이 현재 보유되어 있으며 이 자산은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잠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그가 이 주소들의 비밀키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잠재적인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날까지 와서 전 세계의 비즈니스와 사회 경제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바퀴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멈춘다면 그것은 비트코인의 붕괴 날일 가능성이 크겠죠.